북한이 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갑자기 통일을 하지 말자. 우리도 적대적 두 국가로 살자. 이렇게 나왔어요. 발을 맞췄어요. 네. 정확하게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는 말하진 않았고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해야 되고 네. 통일하지 말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적대적이라는 말만 뺐지만 사실상 김정은과 완전히 보조를 맞춘 그렇죠. 것을 넘어서서 거의 수령님의 뜻에 복종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언론 사설에 제가 보니까 밀정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표현을.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이 발언이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매국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말대로 헌법 3조에서 영토 조항을 빼버린다 그러면 북한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제 4대 세습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래에 북한이 붕괴된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헌법 조항에서 영토 조항을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우리는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죠? 우리는 원래 우리 국가인데 네. 다른 나라가 돼버리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도 북한은 탐나는 땅이 될 것이고 중국은 더하죠. 중국은 더하죠. 예.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다른데. 예. 이래서 저는 매국노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그 밀정이라는 말도 그래서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네. 그 말씀 중에 그 임종석 주장이 오히려 북한의 4대 세습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4대 세습이 불가능하다. 그 임종석 실장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북한 바라기를 해왔던 사람인데 과거 30년 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이 북한이 지금 어려운 것을 모르겠습니까? 과거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을 링거를 꽂아주고 생명줄을 연장시켜준 것이 누굽니까? 예. 과거 햇볕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이 지금 연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또 연명시키려고 한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북한은 두 국가론을 내놓기 전에 이 적화 통일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통일은 그만하자는 거죠. 통일을 그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 내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통일이라는 것을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말대로 잠시 접어두자 이거거든요. 북한도 일단 내치부터 이뤄내고 나서 인민들이 일단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것을 선언하는 당일에 작년 12월 30일 날 김정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까먹었는데 뭐냐면은 핵무력에 의한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계속해서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화 통일 야망을 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접어둔 거다.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다음 날인가요? 이 통일 이 담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도 약간은 좀 다른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문다혜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인식 공동체 내지는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매국이라고 했는데 매국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그 말이 그 망언이
그분 한 사람의 입에서만 그 머릿속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정말 지겹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면서 해온 것이 뭡니까? 김정은의 거짓을 대변해 준 전 세계와 우리 국민 앞에서 대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예, 북한의 핵은 방어용이다. 네. 예, 그리고 뭐 김정은이 연평도를 방문해서 주민을 위로하고 싶어했다. 뭐 이런 말들을 네. 대변해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또 입증하는 얘기가 트럼프 전 미 행정부 그렇죠. 당시에 예. 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주장을 믿고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게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김정은의 거짓 주장만 이제 대변해온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가 무엇이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당하고 네.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살당하고 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갈을 물려서 네, 북한으로 완전히 다시 보내고.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탈북 네. 어민을 두 명을 이제 강제 북송을 예. 했죠. 이 두 분이 안대를 풀었을 때 북한군을 보고 나서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네. 주저앉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런 것들은 이적 행위다라고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주장의 뿌리. 네. 북한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뿌리라고 하시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뿌리는 저는 그것은 주사파라고 생각합니다. 주사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동부 연합 같은 이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같이 나오는 거다. 아직도 그 활동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북한이 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이 5천여 개에 이르는 오물풍선 사실 이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한 22차례, 23차례에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민께서 오물풍선 경보 문자만 받으셔도 이제 짜증이 난다라고 하실 정도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오물풍선으로 인한 국민적인 피로도와 불만이 거의 그게 이르고 있어요. 네, 그게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결국에는 북한 정권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만과 피로도가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떤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만들고. 결국에는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은 이게 대북전단에 대응해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대북전단도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물풍선 이걸 차단하겠다고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반격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 반격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대북 학성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 되겠죠. 그러면은 남남 갈등 하나만 목표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뭐랄까 손익계산서가 맞지 않다.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향후에 있을 대형 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왜냐하면 대형 도발을 계속 미사일을 쏘는 상태에서 대형 도발 시리즈를 이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걸 잠시 주춤한 상태로 다른 형태의 도발을 쭉 길게 끌고 가다가 피로도가 높아질 즈음에 다른 미사일 도발을 한다게 되면은 이제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미국 대선과 그리고 차기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어떤 대형 도발 어떤 시리즈의 서막. 그걸 지금 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거라는 거죠. 오물풍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물풍선은 철저하게 최소 1년에서 2년 전에 계획된 도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막을 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을 오픈했죠. 그리고 최근에 12축
미사일 발사 차량도 살짝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미사일도 지금 두세 번 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렇죠. 다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오물풍선에 지금 뭐 기폭장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생화학 무기를 그 투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생화학 무기는 좀 저는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물풍선이 민간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화학 무기를 넣는다는 것은 민간인 테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이 상당히 명분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도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좀 낮다. 결국에는 뭐죠?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를 그렇죠. 이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작업이다. 사전 작업이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